안녕하십니까. 총영스타 박기용 이사 인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집합건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합건물이 어떤 종류의 건물들이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아닌지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자면 집합건물의 정의,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구분소유권, 집합건물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물건에 대해서는 일물 일권주의가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커다란 건물에서도 전통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이 한 동의 건물이 한 사람한테 소유권이 가져가야만 정상인데, 이제 현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건물 전체를 다 갖기에는 금전적으로 무리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서 이 건물 하나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구분된 호실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동의 건물의 소유가 구분되게 되겠죠. 그래서 집합건물은 이 수많은 구분 소유자분들의 집합, 그래서 집합건물이 되는 겁니다. 글을 보시면 한 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이고,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 것 플러스 그 각각의 독립된 건물이 모두 소유권의 목적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결국 그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올라서 각 개별 물건의 소유권이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구분 소유권이 무엇이냐? 구분 소유권은 집합 건물에 속한 독립된 각기 구분된 공간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샀을 때 그 건물 전체를 사신 게 아니라 그 오피스텔 한 호실, 상가 한 호실,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 호실에 대한 권리를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집합 건물에는 수많은 호실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분하는 그 권리의 목적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권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 소유자라고 부르게 되죠.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단어 자체가 많이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집합 건물을 가지고 이제 집회를 참가하시거나 어떤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모든 구분 소유자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이 오피스텔을 구매하셨을 때도, 상가를 구매하셨을 때도 여러분은 그 구분된 건물의 한 호실의 구분 소유자로서 불리게 되는 거죠. 구분 소유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어떤 부분에 끼치는지에 대해서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분 소유권을 이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게 돼요. 그래서 전유 부분은 무엇이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인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을 구매를 하셨으면 집 현관문부터 보이는 부분 모두,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두 전유 부분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공용 부분은 이 전유 부분 외에 여러분들이 한 집합 건물을 구매하셨을 때, 아파트를 만약에 구매하셨다고 치면은 아파트에는 복도도 있고요, 계단도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집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유 부분의 공용 부분을 함께 구매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관문부터 사용하시는 집 그 한 호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이런 부분의 공용 부분까지 함께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을 모두 합해서 계약 면적,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보통은 자신들이 쓰는 부분, 전유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요. 이제 공용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있으면 되게 편한 부분이고 같이 함께 쓰는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집합 건물을 사용하시다 보면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한 관리비가 모두 다 같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계약하셨을 때 보신 면적, 계약 면적에 따라서 관리비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나오는 관리비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전유 부분, 공용 부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에서 전유 부분과 공유 부분의 면적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조는 어떤 구조인가, 층은 몇 층인가,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요즘에는 다 건축물 대장에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보통 집합 건물은 종류별로 상이하겠지만
보통 많이 구매하시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한 5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전용 면적이 57.62제곱미터고요. 공용 부분은 주차장 그리고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서 주차장은 26.07제곱미터,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는 22.42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한 오피스텔 하나 구매하셨다 그러면은 이 전용 면적에 대한 관리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이 두 가지를 모두 구매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건축물 대장에서 전유 부분, 공유 부분을 확인하셨으면은 여기에다 또 한 가지 권리가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 대지권 지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지권이 무엇이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은 밑에 이런 식으로 땅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각 호실마다 면적에 비례해서 이 대지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대한 권리도 같이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나중에 이 건물을 땅을 가진 소유권자가 10년, 20년 지난 후에 허물겠다 그러면은 대지권자에게 권리가 가게 되므로 처음에 그 건물을 사실 때부터 땅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그거에 대한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놓은 게 대지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가 해당 집합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대지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지 사용권은 전체 토지에 대해 구분 소유자별로 비율제를 적용하여 소유권 및 사용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을 확인하시고 나면은 이제 이 대지권이라는 권한 속에 대지 사용권도 같이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표제부를 보시면 소유권 대지권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지권을 소유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비율제로서 전체는 9,526.6이고요. 자신의 한 호실이 가지게 되는 권리는 5.63이라는 비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는 만약에 좀 한 3, 40년 지난 후에 이 건물이 재건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자신이 가진 건물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있는 대지권 비율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가진 대지권 비율이 높다면은 그에 비례해서 재건축 때도 더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집합건물 종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합건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종류는 되게 다양해요. 어떤 큰 툴로 알아볼 수 있느냐? 대지권과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집합건물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건물 같은 경우는 대지권과 건물을 따로따로 구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건물이라고 불려요. 집합건물과는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하나의 호실을 구매했을 때 땅과 태생적으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집합건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크고 삐까번쩍한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옛날식 연립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세대 빌라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집합건물 정의, 그리고 권한, 권리, 그리고 집합건물의 종류 이렇게까지 해서 집합건물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집합건물에 관련된 이슈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